건의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 소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장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업무 추진 방향, 과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일반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하수도 사업소 2024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비전 목표로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첫 번째, 시민 만족 공기업 운영으로 건실하고 책임 있는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 시민 중심 요금 행정 서비스 추진. 두 번째,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과 진위 상수원 보구역 조정에 따른 대체 소원 확보 및 개발 계획 수립, 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소 공급을 위한 노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 기반 시설 확충과 고도업 산업단지 공업용수 추가 공급 지원. 세 번째,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 처리 시설 확충, 미정비된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적기 추진.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운영 중인 국외의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의 현재 전반적으로 급격한 도시 개발과 도시 발전의 과도기로 인한 각종 기반 시설 확충과 하천의 수질 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선제적 업무를 통해 시의 도시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함은 물론 상하수도 민원 행정 서비스로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3조 건전한 재정 관리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입니다. 특별하게 예산 규모는 상수도 특별하게 1,471억 7,900만 원, 하수도 특별하게 1,127억 6,500만 원, 총 2,599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 공기업의 재정 상태, 경제성 등 체계적인 경영 분석을 통한 건전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며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한 계획 업무 추진,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의 건실화 및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2023년 8%, 2024년 10%, 2025년 12%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이 현재 84.7%에서 2025년 90.3%로 상향될 수 있도록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조 시민 중심 요금 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상수도 소인가의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하수도 요금 문자 고지 및 ARS 시스템 운영으로 스마트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콜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상하수도 민원 상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조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 추진입니다. 수도 계량기의 교체 주기는 내구 연한을 기준으로 소구경 50mm 이하 8년, 50mm 초과는 6년의 법적 기준입니다. 총 수도 계량기 설치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 8만 3,154건이며 내구 연한이 경과한 수도 계량기 교체료는 2022년 6,266건, 2023년에는 7,832건, 그리고 올해는 7,712건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5년 9,098건, 2026년 7,239건을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구 연한이 경과한 계량기를 최신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여 기존에 시행 중인 원격 검진 시스템과의 호환성 제고는 물론 계량기 노후로 인한 불감률 감소와 요금 부과의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계획과 소관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7조 진위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검토에 따른 현안 사안 대응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 사업 증가에 따라 자연유입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 기준 약 11만에서 15만 톤의 부족량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 4월 국가시책 사업으로 용인시 남사 이동읍 일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지로 선정되므로 우리 시는 현재 용수 부족인 상황을 고려할 때 진위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추가 용수 부족량이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용수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해수 담수화 용수와 현재 공급되는 삼성전자 공업용수 원수를 상호 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수 전환 공급 이후 정수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 건립비 지원 대책을 관계기관과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의 유수율은 2022년 89.9%, 2023년 89.4%이나 2024년도에는 9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후 상수관 교체 8.2km, 노후 상수관 갱생 3.8km, 누수 복구 연 700여 건, 그리고 정수항 노시설 개선 등의 총 사업비 177억 원을 투자하여 유술 재고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조 신설 및 개조공사 추진에 대한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1조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전반적으로 급격한 도시개발과 발전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공급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의 종합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팽성 2배수지 등 신설 및 증설 11개 사업과 고덕산단 공업용수 2단계 건설 공사에 총 사업비 1조 2,855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미래 도시개발과 발전 방향에 지장이 없도록 물소유의 장기적인 대책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체수원 개발 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용수 배분량은 광역상수도 3, 4, 5단계와 한강 하루 2차를 포함하여 44만 4천 톤이나 2024년 도시계획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장래 수유량을 검토한 결과 약 15만 톤의 생활용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족 용수량의 추가 배분을 위하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 결과 추가 배분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포승 화력 발전소 내 터빈 가동 냉각수로 사용 후에는 배출되는 온배수를 재이용한 담수화 사업을 대체 수원 확보 사업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으로는 소규모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 운영하여 수질 분석을 통한 먹는물 음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해수 담수화 처리수를 우리시 생활용수로 공급 검토는 물론 S사와 공업용수로 사용 전환을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해수 담수화 시설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시 생활용수 부족량 해결과 각종 도시개발과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조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추가 공급 지원입니다.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은 2020년 9월부터 일 최대 22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사업은 일 25만 톤의 추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팔당구에서 원수를 취소하여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4개 시를 거쳐 송수관로 56km 매설과 통합가압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와의 가동 시기 단축 계획에 따라 공업용수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2021년 9월 설계 용역 착수, 우리시 사업 구간인 18.4km는 2024년도 우선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 구간인 37.5km는 2025년 사업을 시행하여 2027년 말경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판교 가압장 선 개량 및 우리시 구간의 우선 통수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공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수관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7조 통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처리시설의 노후 및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통북 하수 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 사업과 도시 발전으로 오수 발생량 증가로 이전 및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으로 기존 공공하수 처리 시설 용량 7만 5천 톤이나 부족분으로 2만 5천 톤을 포함하여 10만 톤을 건설하고자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 시행자와 지난해 12월 27일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 부지 내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적기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감정 평가 업체를 1월 중 선정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감정 평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보상 협의를 마무리 후 금년도 8월 사업 착수 후 27년 8월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언평동 14동 15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5
2025년도 마을 내 주차장 및 마을 예각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이후 마을 내부 도로 개설 등을 주민들과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고도 2와 공공하수 처리 시설 송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고도 2와 공공하수 처리 시설 송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통북천 서정리천의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총인 처리 시설 2만 2천 톤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도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총인 처리 시설은 일일 10만 8천 톤이며 사업 기간은 23년 11월부터 26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개발과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곡천 및 서정리천의 하천 수질 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고도 2와 공공하수 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조 고도 공공하수 처리 시설 하수 처리소 재이용 공급 사업 추진입니다. 기후 변화 등에 의한 물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물 재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수처리소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소 재이용 공급업체로는 고덕산던 인근에 위치한 랜더코리아 9,000톤, 에어포스트 6,400톤, 에어프로 덕추 코리아 6,000톤 중 총 21,400톤입니다. 하수처리소 재이용과 관련하여 상기 3개 업체와 금년도 1월 협약 체결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2025년 3월 사업 착수하여 2027년 4월 사업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5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언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물재용 관리 계획을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물 재용률을 높이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하수관과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고가 미정비된 농촌마을의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관고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생활 환경과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학천 내기분구, 하수관고 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오수관로 109km, 배수설비 4,111가구이며 사업 기간은 사업 대상지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정비된 농촌마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분류 하수관고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2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 진단입니다. 2와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기설치된 하수관로에 대하여 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오접 시공된 부분 등 유지관리상 문제점 현안을 기술 진단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하수관로의
노후로 인한 집안 침하, 파손 등의 우려가 있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 관리 등 기술 진단 및 정밀 조사 결과 보수가 시급한 관로에 대하여 우선적 정비 계획 수립 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정비 공사는 완료해야 했으며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단계별로 2028년까지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조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통북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국외소 및 고덕문화마을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13개소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질 측정기기 일제 안전점검과 시설별 기술진단 실시 및 노설비 정비, 전기시설 안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공공하수 처리시설 진흥화 구축 사업 추진과 향후 시설별 운영 방안 재검토를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조 고덕 공공하수처리 시설 인수 인계 철저입니다. 장당 공공하수 처리 시설 대체 시설을 기준 6만 5천 톤과 고덕 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3만 3천 톤을 포함하여 10만 8천 톤을 LH에서 건설하여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안 사항으로 도출된 성능 보증 및 개선 사항 확인을 위하여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덕 공공하수 처리 시설 인수인계 현황으로는 2021년 8월 고덕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사용 개시, 2022년 3월 인수인계 관련 합동근무 실시 및 결과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사항을 LH 평택사업본부에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 통보된 보완 및 개선 사항 조치 확인과 성능 테스트 결과에 따른 최종 점검 후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8조 일반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우리시의 현재 전반적으로 급격한 도시개발과 발전의 과도기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선제적 업무를 통해 도시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함은 물론 상하수도 민원 행정 서비스로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의 질 향상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 및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7쪽의 그 상수원 보호구역 송탄 조정 검토 내용들이 보고사항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일단은 뭐 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정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 축소를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인전 용인시서부터 시작 구축돼서 평택까지 온 자동차 클러스터 추진에 따라서 아마 이런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대체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는 이 논의 과정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만약에 이제 해제 쪽으로 갔을 때는 일단은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평택호 방조제가
왜 생긴 겁니까? 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평택구 방조제가 왜 생긴 겁니까? 그 어떤 목적으로 생긴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 확보 그렇죠.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해제 허물로 인해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공장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그 용인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물들이 결국은 평택구에 다 고이게 되는 상황이 오죠. 지금도 수질이 나쁜데 그 수질 문제에는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마냥 평택구 방조제가 생긴 목적이나 취지를 놓고 생각해 봐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수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뭐 국가랑 협의를 해서 수질 개선을 한다, 뭐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할 것 같으면 시아우는 왜 그걸 텄습니까? 왜 수질 개선을 했어야죠. 결국은 이 수질 개선이라는 거 한계가 있어요. 밑에서 좀 그 퇴적물들이 고이고 오염물질들이 내려오다 보면 수질은 당연히 나쁘게 되고 그렇다면 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뭐 몇 년 주기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수질 개선이 그때뿐이라는 거죠. 계속 퇴적물이 쌓이고 결국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방조제를 트는 수밖에 없어요. 수질을 개선이 되려면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야 뭐 그런 오염물질들도 씻겨 내려가서 바다에 함유가 되는 거고 중간 영역들은 그러다 보면 수질이 개선이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또 농업 용수로 쓰는 목적에서 놓고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단순히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했을 때 뭐 송탄 지역에 대한 정수장 뭐 이런 거 없었을 때 물 부족분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초적인 그 대책이에요. 결국 궁극적인 거는 위에서부터 다 내려와서 그 평택구에서 고이게 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관리처 마냥 그런 나중에 주변에 공장에서 그런 사건이 터진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정부랑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평택시 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 측하고 뭐 또 다 지자체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단순히 만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건 상당한 문제의식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구역 그다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옴으로써 평택구가 저기 한다해서 지금 뭐 이 우리 환경 쪽에서 되게 그 정부에 많은 대책을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보호구역 조정 뭐 축수돈 해제 이제 최종적으로 갔을 때 평택시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평택호 수질 개선이 저거 첫 번째라는 걸 좀 해서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지금 추구하는 게 지금 평택호가 수질이 4등급 정도 됩니다. 지금 2등급 목표로 지금 뭐 인근 국외 지자체하고도 지금 해서 평택호 수질 개선에 되게 지금 그 대책을 중앙정부와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제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또 다른 공장들이 들어오고 뭐 반도체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이 대책에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고 이제 이 수질이라는 거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물론 국가하고 뭐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협약서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 협약서라는 것도 그거는 뭐 법적인 구속력이 크게 없는 거고요. 아니 왜 시야호를 왜 텄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틀 거 없이 그냥 지금 우리가 이런 대책을 논의하듯이 그렇게 해서 수질 개선을 했으면 되는 걸, 예? 그게 안 되니까 튼 겁니까? 튼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이론적인 이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현실이라는 거는 여러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관리천 사고가 갑자기 왜 납니까 그게? 우리가 뭐 그걸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심각하게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인근의 보호구역 혹시 해제됐을 때 주변에 개발이나 이 산업단지가 입주했을 때 이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각종 개발이나 할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하수 처리장이든 산업단지가 있을 때는 폐수 처리장이 추가로 무조건 건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이후에 환경부 기준 방류 수질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하로 이 방류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집수에서 이 종합적으로 이 처리 안 된 물이 유입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혹시 개발된다면 더 이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이 건설돼서 이 진천이나 이 평택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게 생각만큼 이상만큼 그게 된다면 좋죠. 아니 이번에 어딥니까 포승공단에서, 예? 지난번에 한번 환경단체에서 나왔지만 사고 터진 데가 있잖아요. 어? 오염물질들이 많이 배출된 거, 그 시에서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기준치에 훨씬 많은 양들이, 예? 발생이 됐잖아요. 아니 그런 것들이 뭐 그 예방시설이 없어서 그렇고 이런 조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상하고 현실은 같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딱 뭐, 예? 제대로 하수 처리해가지고 딱딱 나가고, 예? 아니 그러면 관리청 같은 경우는 1차 예방시설 같은 거 제대로 했으면 저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안 됐으니까 지금 1차 예방시설에서 못 막은 거고, 예? 내려오다가 배수구에서 또 그 불 끄는 과정에서 그 물들이 언덕에서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뚝방을 거기서 또 1차적으로 그 막아가지고 관리천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서로 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마냥 이거에 대한 거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대책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 지자체하고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12쪽 보면요, 그 해수 담수화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뭐 일부 해수 담수화를 이용해서 물 부족을 해소하는 거는 좋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응책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물론 지금 당장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해서 지금 이거를 저희가 그 식수로 사용한다는 건 아니죠 지금. 지금 이 생활용수로 지금 계획을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S사 그쪽으로 공업용수로 주고 이 전환을 시키고요. 저기 그 S사에 공업용수가 47만 톤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대체해서 정수장을 좀 해서 정수로 해서 이 생활용수로 시민들에게 공급을 지금 뭐 각 기관하고 계속 그 협의 추진해서 그쪽으로 갈 것을 지금 저희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뭐 바닷물을 먹는다는 그런 시민들의 또 일부의 부정적인 인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담수로 바꾸고 남는 농축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농축수들로 인해서 주변 해역들이 이제 염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수생 생물들이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서 지금 이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해수 담수화는 저희가 지금 음용수든 고음용수든 가능 여부에 대해서 올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매뉴얼이나 각종 저기해서 대책을 다 강구 후에 그걸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농축수 처리 과정, 뭐 이로 인해서 농축수가 당연히 뭐 물을 정화시키고 나머지 남은 그 농축수들을 처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바다로 흘리게 되면 당연히 염도가 높아지겠죠. 예? 높아지다 보면 농도가 이제 염도의 농도가 높다 보면 미생물들한테도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잘 세워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간단하게 17조 건네가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그 본래는 화양지구에서 현덕지구로 그 공공하수 처리 시설들을 그쪽으로 이제 관로를 빼려고 하다가 지금 포승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제 포승 공공하수 처리 시설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협의 없이 그쪽으로 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하수 처리 시설 쪽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다뤄질 부분, 지난 행간 부분에서도 내가 말한 부분이 있는데 슬러지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 그다음에 처리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지하화를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뭐 혹시 그런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 저번에 그 회의 과정에서 지하화 말씀이 나왔고요. 오늘 저희가 그 지금 현재 그 포승 처리장이 완전 지하화는 아닌데요. 거의 지금 덮개가 다 덮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준공하고 30년이 경과하면은 그때는 뭐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그걸 좀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그게? 지금 고기 같은 경우는 그 옛날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해서 98년도에 인수받은 겁니다. 그게 본래는 물량이 처음에는 거의 찼다가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참한 당초에 1단계가 4만 톤인데 한 3만 3천에서 3만 5천 톤이 유입이 돼서 그 2차로 그 18,000톤에 대한 증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우 하이캠인가? 거기서 그 사용을 하는 회사에서 거죠? 자체 처리하는 건데. 그게 재용수로 쓰면서 지금 현재 유입량이 조금 한 4만 톤, 4만 5천 톤, 5만 톤 가까이 돼야 되는데 재용수로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2만 4, 5천 톤밖에 유입이 안 돼서 이 운영에 이 시설 용량은 큰데 이 유입량이 적어서 운영에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포승공단에서 나오는 다른 그 공장들에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 냄새들도 있고 또 그 지금 공공처리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예, 그 20쪽에 보면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 정비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좀 국비랑 매칭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근데 한산공단 주변에 있는 한산 1, 2는 지금 이제 주민들이 이 하수도 정비 사업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산공단이
그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처리하는 공공하수 처리 그 시설 그쪽에다가 저쪽 율곡리 쪽하고 이런 쪽에서는 일부 그거를 공단을 조성하면서 해준 것 같아요. 근데 한산 1, 2는 옆에 붙어 있는데 안 해주다 보니까 시에서 좀 그 자체적으로 거기만 하기가 힘들으면 그쪽으로 연결을 좀 해달라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지금 집행부가 어떤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연원 산단지 폐수 처리장에 율북립고 들어온 거는 그 사업 계획에 당초에 없었던 게 저희가 그 하수관과 정비하면서 그 폐수 처리장하고 협의해서 연계 처리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그 한산공단 주변도 아마 그 인근에 이제 폐수 처리장이 있을 건데요.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근에 폐수 처리장이 있는 데는 연계 처리하는 거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뭐 단시간에는 조금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연계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좀 이게 하겠습니다. 이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 저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뭐 거기만 따로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인접된 데들이 지금 현재 그쪽이랑 저기 한산공단이랑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그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민원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도 공공하수 처리 시설 인수인계 철저히 하라고 그 저희가 행정감사 때부터도 말씀을 했었어요. 그 우리가 PTO 시설로 지금 한 그 공공처리 시설들이 통북하고 장당하고 현덕이 있나요?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20년도에 그 세 개 했던 부분이고요. 이 장당은 고덕 그 신도시하고 연계 처리해서 그 10만 8천 톤 건설을 하면서 장당은 지금 현재 그 이 안 쓰고 지금 현재 훈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일일에 평균 한 60톤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처리 단가가 전에 PTO 시설들이 처음에 했을 때 처리 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 당시에 19년 이후에 보니까 69,855원인가요 톤당? 그랬는데 지금 에코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협약서를 써서 그 에코센터로 들어가다 보니까 에코센터는 통합단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3만 5천 원, 5,667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BTO 시설에서 처리하던 단가, 뭐 녹색토나 이런 쪽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때 단가보다도 더 높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차액들 한 뭐 6만 5천 원꼴 대략 되는 거는 지금 그 일반회계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자원순환가인가요? 그쪽에서 네네, 지금 맞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한 10억 돈, 연 10억 돈을 받아서 그 지금 현재 이 특별회계 쪽이랑 같이 해서 지금 이 처리 단가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예. 낮았던 거를 높게 주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에코센터가 민간인 투자 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어떤 일정 물량을 이제 그 시측에서 대주기 위해서 아마 단가를 좀 높여서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거는 이게 뭐냐면 그 현재 그 고덕 처리장에서 대략 처리량이 170톤 정도 되나요? 그렇죠? 예. 고덕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거쪽으로 들어오는 전체적인 양은 170톤이 넘죠.
넘는 것보다도 이제 맞춰서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점검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고장 나고 그러면 그때 처리 못하는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 슬러지들이 제때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들어가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처리를 못하고 박스에다가 이제 각그저 PTO 시설에 있는 그 거기에서 이제 박스에다가 보관했다가 이제 나중에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숙제 처리 못하는 양만큼은 녹색토로 좀 나가게 해라. 그럼 단가도 적고 그렇잖아요. 예, 네? 예.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거의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지금 다 나가고 지금 예, 예. 쌓여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예, 슬러지가.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네. 지금 저 중요한 게 그 아까 우리 이은하 의원님도 일부 시설들 때문에 송출 아까 할 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 고도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이거를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어요. 이 고도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처리 공정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하수가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입이 되다 보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입 맨홀로 들어가겠죠. 유입 맨홀로 들어가게 되고 유입 맨홀에서 뭐 조목 스크린이나 그다음에 뭐 세목 스크린, 미세목 스크린 요거는 뭐 세목이라 하면 협작물들이 이제 크기가 좀 10mm 정도 크기고 뭐 미세목이면 3mm 뭐 이런 식으로 좀 조목은 20mm이고요. 이게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점점점 가면서 협작물의 크기가 적게끔 걸러가지고 이제 적은 것들이 딱 걸러지게끔 하는 구조로 가서 이게 이제 조목 스크린, 세목 스크린, 미세목 스크린을 거쳐서 이제 드림 스크린으로 가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유인 맨홀에서 그 수문을 열고 닫을 때 그게 좀 간격이 벌어져가지고 한번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조목 스크린하고 세목 스크린하고 미세목 스크린을 거쳐서 이제 드럼 스크린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게 드럼 스크린이 일반적으로 보면 두 개를 설치를 해야 두 단계를 거쳐서 가야 이게 사실은 안정성이 더 있는 건데 하나만 설치하는 바람에 좀 그랬는데 그게 넘쳐가지고 그때 또 여기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여기서 네. 좀 문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리막으로 가는 과정에서 분리막들이 뭐 찢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때 문제가 됐던 건데 이 지금 이제 드럼 스크린하고 그 분리막이 지금 8개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그 드럼 스크린에서 화학물 처리를 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분리막을 통해서 이제 분리막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가는데 이게 단순히 그 막의 고장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체 구조의 문제라면 분리막 8개를 새로 교체를 하고 드럼 스크린을 교체를 하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거 잘못 인수인계하면 뭐 분리막만 일부 그것만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해가지고서 뭐 이상 없다고는 식으로 해서 가다가 나중에 분리막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치면 드럼 스크린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100억 이상이 들여서 이걸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이에 대한 건 대책은 세웠습니까? 현재 지금 그 드럼 스크린도 용량을 이제 처리 용량을 거의 확보해서 성능 시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리막도 일부 개소수로 해서 지금 성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능 시험이라는 거는 그 자체 분리막의 전체 자체보다도 그 걸르는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막 부분 단순히 그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잠정적으로는요 LH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 그래야 정도 될 것 들여서.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해서 해야 되고
좀 드럼 스크린도 거기가 지금 2개를 설치한 간격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드럼 스크린도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으면 이게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세수를 좀 절약하는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놓을 공간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설치할 공간이 있다면 드럼 스크린도 지금 현재 있는 거 말고 그 앞쪽이나 뭐 뒤쪽에 놓을 공간이 있다면 새로 하나 설치할 공간이 있다면 한번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저 잠깐 강정구 의원님이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저도 이제 언급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우리 환경 문제는 뭐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뭐 크게 보면 지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심각성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수 쪽에 보면은 이제 총인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지금 설치 중인 게 이제 이와 공공 하수 처리 시설하고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이 2군데 지금 설치를 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착공돼 있고 하나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이제 이 총인 시설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총인 시설 같은 경우가 이제 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ppm 전체적인 기준 좀 이하로 찾아보니까 총인의 허용치를 좀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물질도 좀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요거를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이 환경 저희 하수도법에도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는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정화조 따지고 보면은 이 오수관로가 전체적으로 다 평택시에 다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 100%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 처리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총인 시설을 또 거쳐가지고 정화돼서 또 약품 처리하고 해서 이제 뭐 하여튼 방류되는 이런 공정인데 이게 이제 안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부 우리가 평택시 관내에도 오수관로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지금 저 계획 중인 데도 있고 설계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은 그런 데서 자연 배수돼 가지고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저희 이제 하류 쪽으로 다 각 저 하천마다 다 유입이 돼 가지고 결론은 평택호에 다 모여서 녹조 현상이 발생이 되는 현재 이제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정구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이제 이 남사 부분에 만들어지는 반도체 그쪽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방류수도 산업공단이든 어떻게 됐든 기업에서 방출하는 방류수도 있을 거고 자연 지자체 인근 지자체에서 방류하는 다 같이 기준은 갖고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시설을 좀 설치해 가는 저희 과정인데 어떻게 됐든 지금 하류 지역에 있는 평택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제일 피해 아닌 피해를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체 국회나 여러 국가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 저희 아까 고덕 쪽에 있는 이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언급을 하셔가지고 뭐 부분 교체 뭐 각 부분마다 뭐 분리막조나 드림 스크린이나 요런 데서 이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제 자세히 전에 한번 가서 여쭤도 보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역류해가지고 거꾸로 역류하는 부분도 많아가지고 이제 역류 안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이 인하고 아웃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들어오는 이 용량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거꾸로 역류해가지고 하는 건데 발생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들어보면은 아까 언급하셨듯이 각 공정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셨지만 나중엔 저희가 이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유사한 처리장을 한번 방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섣불리 지금 LH에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는 안 될 부분이 좀 너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성적을 한다고 그랬지만은 이 하나하나의 공정을 바꿔가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발생이 계속 지금 1년도 넘게 원래 이게 준공은 언제였었죠 이게?
준공이 제가 보니까 21년 21 7월 달에 예, 예. 21년 7월이면 벌써 거의 뭐 2년이 훨씬 넘게 2년 한 6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인수 저희가 받을 시기에 인수도 못 받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 검증이 안 되면 이 부분별로 이 공정 하나의 부품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게 큰 틀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 이 공정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 검증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는 잘 좀 각 부서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명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가 과가 하나 증설이 됐잖아요. 과. 관리과, 수도계획과, 수도시설과, 하수과. 뭐 이렇게 특별히 분리해서 할 그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지금 이 수도과가 네. 인력이 너무 많고요. 한 과에서 이 계획도 하고 이 시설도 하고 또 팀도 여러 군데 있고 분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업무 그 관리나 계획 이런 차원에서 좀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 조직을 좀 한 개 과를 두 개로 이 분리하게 그러면 됐습니다. 과가 증설되면서 인원이 몇 명 증원이 됐나요? 인원은 아마 차이가 없습니다. 인원은 이제 반반씩 저기를 했던 부분. 지금 이제 그 진이천 상수원 보호구역을 가지고 이제 논의가 많지 않습니까? 논의가. 거기에 우리 저기 상수도 과장님은 어떻게 대한 방법? 네, 요 내용은 저희가 수도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과에서 그 주최를 해서 평택시 TF팀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과에서는 물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환경부서에서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추가적으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따로 개발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키지 못할 바에는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오는 방안을 찾자는 내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시장님이 기자회견 한번 하셨죠? 평택시에 대해서 뭐 중앙정부에서 크게 지원해 주는 게 없다. 그러면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나요?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좀 별개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협상력을 발휘해서 더 어느 정도 끌어오는 자가 지금 가장 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택시에서 나중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뭐 용인시나 뭐 화성시나 뭐 그쪽에 지금 뭐 평택시 인구는 지금 60만이 넘었지만은 용인시나 뭐 화성시가 100만이 넘는 그런 도시인데 우리가 눌려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작은 고추가 맵다고 좀 강하게 우리가 좀 평택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뭐 도나 중앙에다가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평택시가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상하수도 요금 징수를 어디 과에서 해죠? 예, 지금 관리과 요금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과.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50만 원 이상자만 이제 받았는데 우리 저기 관리과장님
예. 1년에 그 체납에 대한 그 징수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봐요?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는 네. 징수율은 99.8%고 네. 그래서 이제 체납률이 0.93% 됩니다. 이 누적돼서 계속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전체 이제 23년도 거는 그렇게 되고 전체도 저희가 이제 전체는 99.9%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99.9%를 징수를 하면은 체납액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2022년도께 지금 금액이 꽤 돼요. 예, 2022년도 거는 한 4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징수율이 99.9%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부가를 1,700억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4억 9천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한 징수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예,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체납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징수를 하고 있는데 첫 그거를- 번째로 그거는 별도로 예.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서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누수 발생되는 그 상수도 많이 그 지금 뭐 조인트 이탈로 해서 많이 그 발생이 되잖아요. 그 맞습니다. 원인은 이제 뭐 해마다 누수가 조인트 이탈로 해서 터져서 누수가 되지만은 그 원인을 좀 대충 잡았습니까? 누수되는 거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조인트관 이탈이 맞고요. 네. 그 20년 이상 된 관에서 거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은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1,300건 정도씩 나다가 지금 계속 줄어서 작년도에는 한 700, 800건 미만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요즘에 뭐 배관이나 볼트나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강도만 좋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조인트 이탈이라고 하는 부분은 볼트가 끊어져서 누수가 된다고 보면은 뭐 연식이 오래돼 가지고 녹여나서 이런 부분은 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왜 그런 현상이 나죠? 공사를 할 때 좀 잘못 시공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거는 사실은 시공에 대한 미스 부분이라고 그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공에 대한 미스 부분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고덕 같은 데도 사실은 시공한 지 한 10년쯤 돼가니까 이제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볼트 부식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재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아마 그게 조인트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상 이렇게 검침을 하게 되면은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가 조인트관에 대한 현황은 GIS상에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몇 년도 매사한 것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없습니다. 배수지 위에 그 녹지 만드는 그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제 수도 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예. 장부에 대한 거는요. 네. 예.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공 근로를 쓰고 있고요. 2명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초 작업도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 전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고사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 관리 비용을 좀 더 많이 세웠습니다. 저번에 올해 예산에요. 그 고사목 뿌리 같은 거 다 제거했나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건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월곡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봄에 그 하자 보수 처리하겠습니다. 그거는. 봄에. 예. 저기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운동기구 또 시설이 돼 있어서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올라갔을 때 좀 흉물스럽다. 고사목 뿌리를 그냥 방치해두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 그거는- 조치를 할게요. 이제 바로 좀. 그거는 지난해 바로 하셨어야 되는 건데 바로 좀 그 제거를 해서 다른 그 묘목을 식재를 하시든지 해서 좀 보기 좋게 관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